옛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덕담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거주와 같은 발언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오늘로 12일째 들어가고 있는데 10여 년 이 전만 해도 경쟁자였던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 명 한 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고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발언을 좀 보면 이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원래 문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당선 후에 번호를 수소문해서 축하 전화까지 했다. 굉장히 덕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의 심정은 뭔가요? 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한국 정치가 나가야 할 이른바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적 보수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노정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거는 사실은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도 가장 멋있는 모습은 패자가 승자에게다가 축하해주고 손같이 들어주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정치에 없는 모습이라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사실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이었는데 대선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 저게 이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해주긴 했지만 본인이 사실은 더 가치가 올라가는 아주 잘한 행보였다고 보고요. 그 사실은 당연한 행보를 통해서 잘한 행보로 이해되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의 슬픈 일이라고 봐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2011년도 맥케인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오바마한테 졌습니다. 재선 때예요. 재선 때 졌는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미국은 대통령 후보가 떨어지면 낙선 연설합니다. 낙선 연설을 해야지 그 뒤에 승자가 본인 당선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 전통이 있는데 그때 맥케인이 지지자들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성공을 이뤄낸 오바마의 능력과 인내력에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더구나 그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사람 아니냐. 축하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지자들 사실 우해요. 손을 들어서 제지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맥케인 그렇게 하면서 패자로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모습 보여줬고 2000년 엘고의 대선 기억할 거예요. 조지 W. 부시하고 플로리다주의 마지막 재검표 절차까지 가서 아주 구차스럽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것도 표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부시 대통령의 형이 속한 그 주였죠. 대법원에서 재검표하면서 표 숫자가 줄어가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재검표 중단을 명령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납니다. 그때 엘고어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은 서로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분열하기보다 화합이 더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때다. 그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당파적인 적대감은 이제 제껴두고 그가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참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의 저런 축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모습이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도 대선 패배 이후 지난 18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대통령으로서 광주. 저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당제 하에서도 여러 정당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박상휘 변호사. 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글자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후보의 내용 발언과 그다지 차이점은 없거든요. 그러나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권이라는 표현은 조금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정권은 권력 아닙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죠. 정부라는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은 내용이진 하나 느낌이 다르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승민 후보가 좀 한 게 좀 격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깨끗하게 이제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차후에 안철수 그 후보 측에서도 자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안 한 걸 보니까 그날 행사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를 단 한 번도 치지 않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어떤 축하보다는 부러움의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무튼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전 의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게 전자를 붙이게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이들 알려졌는데 이 혼자 밥 먹기를 이제 즐긴다고 그래요. 국회에서도 우리 상임위 같은 거 하고 어디 같이들 뭐 국정조사를 가고 뭐 이렇게 국정감사 가고 하면 뭐 의원끼리 많이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밥도 같이 먹고 또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이제 항다반사인데 제가 듣기에는 같이 밥 먹은 적이 거의 없다. 혼자 따로 가서 밥을 먹는다. 이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혼자 밥 먹을 수 있죠.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죠. 근데 딱 연상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성품이구나.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되고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중요한 걸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전 미스테이크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정부네 정권이네 이런 표현은 나는 뭐 시골까지 따지고 싶진 않고 사실 같은 뜻이에요. 토론 실력을 좀 많이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감점을 한 게 TV 토론이었잖아요. 토론 연습 좀 많이 앞으로 자기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년 후에 어디 웅변학원 아니죠? 토론학원 있나요? 좀 많이 갈고 닦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전 후보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분도 빠지지 않습니다. 덕담을 하는 듯한 유승민 후보, 뭔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듯한 안철수 전 후보에 이어서 홍준표 전 후보, 미국에 갔으나 몸은 미국에, 마음은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이분 한 발언 한번 백 변호사가 소개해 주시죠. 사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 미국을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매일 뉴스의 중심에 서시는데 이번 내용은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뭐 공소유지나 뭐 재수사가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의 얘기를 한 게 사실상 검찰의 수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고 그러면 이게 미국이라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고 이러면 결국 탄핵감이 아니냐라는 얘기,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홍준표 맞아. 그러면서 뒤에다 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적 저항 결국 또 탄핵 그런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어찌 보면 보수의 괴멸을 가지고 온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도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수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수가 살아날 길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 그릇된 걸 다 털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도 미국에서 이번 SNS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구보수주의는 가고 신보수주의가 와야 된다. 저는 그 신보수주의가 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완벽하게 다 털고 반성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제 앞으로 보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또 지금 왠지 보면은요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수사 뭐 탄핵 이 얘기만 나오면 벌써 자유한국당 쪽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단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더 밝혀주길 바란다가 훨씬 멋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게 보수에 나아갈 길이라는 생각이 백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 홍준표 전 지사의 지금 심정은 뭡니까? 사실 저는 저번 대선 당시에는 어쨌건 태극기 집회 측에도 러브콜을 보냈고 그리고 친박 쪽에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당내 화합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친박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는 결국 당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당권을 놓고 지금 이런 뭐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책임을 알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내 아직 대선이 끝나고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비단 홍준표 전 대선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홍준표 후보가 아주 낮은 지지율, 거의 괴멸 상태에 있었던 이
당의 이 상황에서 24%까지 득표를 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평가와 함께 본인 혼자 한 노력하여서 이루어진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저는 당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대로 보수 우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래도 건전한 대안 세력, 견제 세력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하다고 여기는 이 부분들이 그 야당의 역할을 하라고 힘을 모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당권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거친 얘기들 나오는 거, 전 상당히 좀 민망하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통합이다. 통합 맞습니다. 통합인데 통합은요,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대통령만 해가지고는 통합 절대 안 됩니다. 통합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힘이 뭐냐면요,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았던,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 섰던 사람들이 당신 대통령 됐으니 우리 대신해서 한번 잘 해보라고 건전하게 경쟁하고 건전하게 협력하는 이 관계입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저도 정부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이른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임기 마칠 때까지 불복 세력이라고 하는, 당신 대통령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무리하게 만들고 사라져야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계신 일에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첫 번째. 그 진정성 있게 어루만져 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윤석열 지검장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혹시는 원칙적으로 소신 있게 가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을 참아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 역할, 저는 계속 좀 이어져야 그런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대통령의 공약에 반대했던 사람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의 말에도 좀 경청을 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그 대표의 글 중에, 페이스북 글 중에 푸른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검찰 본인도 해보니까 정권 바뀌면 알아서 이렇게 눕는다는 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촉이 발달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알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는 큰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성완종, 그 돈 관련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보탤까요?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 전 지사의 경우에 아까 24% 득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 대선.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 제가 일부러 한번 그 대선 기간 중에 서울 신촌에선가 했던 그 홍준표 후보 그 유세 장면 유튜브로 한 20몇 분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봤어요. 네. 저게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거의 괴멸 지경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이 그 당의 홍준표 후보가 뭐 이렇게 막 상승 곡선을 긋고 동시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렇게 내려앉고 이제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제 2위를 했잖아요.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 유세하는 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도 홍 후보가 이랬다 저랬다 이제 말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찌됐든 이 끌어모으는 능력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한 어떤 그 말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 막말 막 섞어서 하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술자리에서 막 하는 얘기, 친구들끼리 막 하는 얘기, 이런 막말 막 섞어, 이거 뭐 서민들이 하는 말인데 뭘 그걸 막말이라고 하냐 하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 이렇게 이 핵심을 이 어떤 그 보수라든지 우파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할 만한 이런 지점을 잘 짚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동키호테라고 봤는데, 저런 식으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날리면 그런 어떤 그 말솜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저게 지속성을 가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이 3명의 전직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사실은 통상 대선이 끝나면 전직 후보들은 낙선한 후보들이죠. 자중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가 있거나 이런 뭔가
좀 숙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통례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대선은 대선에 진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것처럼 굉장히 발언기도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혹시라도 재수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백 변호사는 이런 제 설명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지금 계속 이런 계속되는 발언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무너진 지지층을 어떻게 추스리고 그리고 본인도 다음에 대권에 또 도전한다면 내가 이번에 어떻게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청사진도 좀 그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국에 가신 것 같은데 가서 매일매일 이렇게 SNS 하시고요. 그 당을 향해서는 이게 아주 회자됐죠.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다가 나타났다는 아니면 구보수주의의 잔재들이다. 뭐 굉장히 사실은 심한 얘기를 당 내부를 상에 했거든요. 대놓고 친박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장악을 하고 나중에 그걸 기반 삼아서 소위 말하는 재수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어쨌건 6월 말 7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실 패배에 대해서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모 자리에서 다음 대선에서는 50% 이상 압도적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음 대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충전기 꼽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충전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메시지도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18 기념식 가서 박수 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포용력이 없는 사람처럼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 그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제일 지금 대비를 잘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홍준표 전 후보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쏟아낸 글로 올린 글에 대한 이 한국당 내 반발이 또 꽤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 가 계신 분은 무슨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술 드셨습니까 정말?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되게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자, 지금 저희가 홍준표 전 후보 얘기 쭉 했는데 다른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안철수 전 후보 얘기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인가요? 당사 내일 정도부터는 전국을 돌면서 낙선 인사를 하고 다니겠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다음 대선 얘기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 꺼내놨거든요. 자, 박상균 변호사는 지금 대선 패배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보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빠르기도 빠릅니다. 다음 대선 얘기를 벌써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나간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건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떨어졌을 때 아마 떨어지고 나서 난 대통령 안 나가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도 당연히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의 당의 지지율,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복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떨어졌는가? 내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는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연설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안철수 후보가 그 내렸던 공약이라든가 이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